7시 29분입니다. 스토킹 범죄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전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슈엔 토크 오늘은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의 남재성 교수와 함께 이에 대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출연 고맙습니다. 네,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중대 범죄로까지 이렇게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스토킹 범죄는 우선적으로 심리 상태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단히 강한 소유욕과 집착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피해자의 주거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런 곳을 지속적으로 이제 추적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대단히 중증의 망상장애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망상장애가 형성되게 되면 피해자가 오히려 이 스토킹 행위를 원한다, 또 동의한다,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제 착각하기가 쉽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형사사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강한 처벌을 원했을 때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이 과정에서 이제 살인이라든지 강간과 같은 대단히 중대한 범죄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처벌법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럼 좀 줄었습니까?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약간은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요. 스토킹 범죄를 했을 경우에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기본적인 형량이고요. 만약에 흉기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였거든요. 처벌 수위가 높아지니까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의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사회적인 여건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정치계에 계시는 분도 실언 아닌 실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스토킹이 뭐 일정한 애정적인 구애 정도에 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단히 중대한 범죄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반드시 고려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경찰과 형사사법기관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점이거든요. 피해자가 2년에 걸쳐서 무려 350여 차례의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협박도 받았는데요. 실제로 한 달간의 신변 보호 조치만 이루어졌고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법 시스템의 부재가 이 스토킹 범죄를 더욱더 부추기는 대단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감정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국가가 사회가 개입을 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신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안감이 큰데 아니 왜 그런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피해자가 대단히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더라도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엄격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구속영장의 발부 비율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에 약 5.6%밖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94.4%의 범죄는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서로 조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럴 경우에 피해자가 말씀드린 대로 살인이라든지 강간과 같은 대단히 중대한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는 부정적 결과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한 2차례 정도 경찰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최근에 뭐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구속 송치의 비율을 또 구속 기소의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구속 비율을 높이겠다. 이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데요. 그 외의 제도들이 사실은 아직은 미비합니다. 정보를 공유해서 과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관한 정보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같이 그걸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피해자 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 피해자 처벌법,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있지만 피해자에 관한 보호법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피해자 보호 조치들이 거의 중구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거든요. 보다 신속하게 입법화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지금 6개월째 계류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께서 그럼 어디에 어떻게 보호와 지원을 요청하면 될까요? 네, 일단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요. 경찰에 신고나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게 되면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신변 보호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임시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주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기간에 걸쳐서 스토킹 피해 노출될 경우에 대단히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상담 치료라든지 아니면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묶을 수 있는 통합적인 이 피해자 보호법 체계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사실은 체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남 교수님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네, 최근에 이제 드디어 정부에서 또 입법부에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죄의 유형이거든요. 네. 일반적인 폭행죄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피해 노출됐기 때문에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입법이 바로 스토킹 처벌법이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보다 조속히 개정되어서 네.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 교수님 오늘 아주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